저희가 이제 미팅 할 때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쭉 플랜을 한번 가이드를 해드릴게요. 미팅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데모백을 한번 꺼내서 내 데모백 안에 도구가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PM을 오래 하신 사장님들의 데모백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점점 자신감이 붙나 봐요. 안에 도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PM 제품의 핵심적인 기술이 오메가3인데 오메가3 데모하는 제품이 없어요. 이분은 오메가3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안 한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럼 마이크로솔브 기술이나 ATC를 그냥 말로만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말빨이 좋아도 보여주는 것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도구가 필요한 이유, 내가 쉽게 말을 줄이면서 효율 있게 하기 위해서 쭉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데모백은요, 이 안에 제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제품들이 가능하면 이 데모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지갑이 들어가거나 립스틱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 이 제품들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가방이 빵빵해서 막 꺼낼 때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비즈니스 하는 사람의 그런 이미지를 봤을 때 뭐지? 정말 좀 정신이 없네. 이 비즈니스는 좀 약간 요구르트 아줌마 같은 느낌? 절대 그런 인식이 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방을 막 이렇게 들고 간다거나 이렇게 미고 간다거나 캐리어를 끌고 간다거나 이게 정말 보여지는 이미지가 프리미엄이잖아요. 프리미엄, 고급스럽고 정말 심플하고 우아하게 저렇게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나? 이런 인상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방이 막 많이 더럽거나 혹은 여기 안에 이제 개인 물건이 너무 많이 있고 막 심지어 과자, 초콜릿이 들어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자기 그냥 백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다니는 거죠. 땡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사업 공간, 나의 사무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피스예요. 들고 다니는 오피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화려하죠. 사람들이 첫 인상에 볼 때 가방부터 봐요. 저 얼굴부터 보는 게 아니라 가방을 부터 봅니다. 저희 얼굴 안 봐도 괜찮아요. 이 사업에 관심 있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지만 계속 이렇게 그냥 흘낏흘낏 보는 사람도 있어요. 물어보면 뭐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PM에서 보내주는 여행 갈 때마다 그 나라에 배지 하나씩 사서 모으는 게 저희 취미입니다. 저는 뭘 했어요? 보상 플랜을 풀었습니다. 여행 보상 플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나라가 많은데 파리도 갔고요, 뭐 독일도 갔고요, 영국도 갔고, 이제 미국 간 친구는 저희 파트너들은 또 미국 갔고, 여러 가지 유럽의 여러 나라를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배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취미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처음 PM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방을 너무 탐내는 거예요. 나도 저 가방을 갖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 빼버리고 이 가방이면 창피해서 안 들고 다닐 거예요. 할머니들이 들고 다녀도 뭐야 이거 너무 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딱 꾸미는 순간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죠. 이건 뭐예요? 핀입니다. 제가 사업을 잘했더니 회사에서 계속 승급하는 핀을 줍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뭐예요? 보상 플랜을 어느 정도 풀었어요. 그리고 와, 좀 사업이 멋지다 이런 인식을 줬다면 성공인 거죠. 그래서 이 가방은 항상 들고 다녀요. 실은 꺾고 싶은 것도 많고 달고 싶은 것도 많은데 너무 무겁다 보니까 제가 계속 줄이긴 하는데 또 잃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끈 하나 바꿨다고 가방이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부할 때 내가 기부하는 금액으로 사서 이렇게 받은 끈이라서 제가 이걸 더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이게 데모백이고요. 데모백 안에 있는 제품들을 쭉 보면 이 사업 책자,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설명했던 이 사업 책자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가방에 들어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편집하면 한 이 정도 크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다시 제작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설명을 이걸로 할 거예요. 그러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런 것들도 지금 자료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A4 용지 말고 이 정도로 A5 이 정도 용지로 해서 여기에 프린트해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편리하게 내가 가방 하나만 들고 다닐 거라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양자기를 하거나 내가 이제 그 큰 가방에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미팅을 한다고 하면 이런 큰 자료들은 큼직큼직하니 보기가 좀 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하나 준비하셔도 되고 어쨌든 깔끔하게 하나로 정리되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오메가3는 반드시
PM 제품과 PM에 있는 오메가3와 PM 제품 아닌 타사 오메가3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메가3를 이렇게 실험으로 보여줄 때는 작은 병이 있죠. 제가 지금 데모백을 독생집에 두고 왔는데 작은 병을 이렇게 2개 갖고 다니는 게 좋더라고요. 너무 크지 말고 그것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더 이렇게 날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있죠. 네, 그걸 그냥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뭐 소주 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투명한 거예요. 투명한 거 쓰고 그냥 버리는 거죠. 이건 또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가방 안에 어떻게 좀 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안 마셨기 때문에 저도 다 버렸지만 지금은 주면은 그냥 받아요. 데모백에다 하나하나 다 모으는 취미가 생겼어요. 왜냐면 이걸 돈 주고 사다니 너무 아까운데 데모할 때 쓰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 드실래요? 하면 그냥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 물병 같은 경우에는 저는 꼭 이 물병을 갖고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상온수, 뜨거운 물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커피숍을 가거나 이런 곳에 가면은 물이 너무 차가워서 액티바이트 테스트를 하다 보면 물이 너무 차가워요. 반응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차가운 물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떤 커피숍은 물을 달라고 하면 인색해서 잘 안 줘요. 컵 땡끔 이렇게 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흘러버리고 그 사람은 앉아서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고. 그래서 항상 미팅할 때는 충분한 물을 꼭 들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온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고요. 이 물병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컵에 내가 테스트를 할 때 쭉쭉 짜버리면 내가 이렇게 젓지 않아도 그냥 다 섞여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괜찮고요. 어떤 분들은 여기 데모백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컵이랑 스푼도 갖고 다녀요. 그래서 데모백을 사시면 이 물병이랑 요렇게 컵, 이 가방에 액티바이즈까지 드립니다. 눈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오, 그래요? 그래서 데모백을 위해서라도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컵과 스푼은 이게 좀 편리성은 없어요, 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용도로 또 갖고 다닐 수도 있고,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캐피숍에서 주는 물은 다 차가운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수를 한두 개씩 갖고 준비해서 가셔도 좋고요. 미팅 전에는 반드시 이 모든 데모하는 제품을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다 깔아놓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보다 항상 15분에서 20분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고요. 그 전에 이 가방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놓으면 좋겠죠. 만나서 주섬주섬 꺼내는 것보다 다 세팅을 해놓고 기다리는 게 훨씬 좋다는 거, 되게 전문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제가 좀 공유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 가위가 뭐냐면, 오메가3, 타사 오메가3를 입으로 이렇게 해서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비리잖아요. 그 기름 막 질질 떨어지고. 언니 해봤나 보다. 막 먹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다이소 가면 2,000원인가 1,000원인가 쪽집게 그 가위 있죠. 얘보다 더 편리한 게 있어요. 그 실바늘 이런 데 이렇게 툭 하는 그거 있죠. 네, 그런 가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살짝 집어넣기만 하면 오메가3가 톡 튀어나와서 그냥 딱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 안에 스푼이나 이런 데 관리하기도 편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까지 다 손에 있을 때는 그 사진을 찍어서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이건 지금 다른 분이 한 거를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라 참고용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노트와 펜. 저 같은 경우에는 미팅할 때 나의 사업적인 그런 비즈니스 그런 것들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첩도 늘 갖고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케줄이나 이런 걸 우연히 쓱 보면 이 수첩을 한번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스케줄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다음 노트하고 공부한 거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 그다음 보상 플랜도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해주고 나면 이걸 해서 이렇게 주기도 해요. 저한테 이걸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00원짜리 그 노란 색깔 있잖아요. 거기에 보상 플랜 써서 이렇게 주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 썼을 때 그분이 그거 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기뻐요. 보상 플랜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보상 플랜 쓰는 연습도 해야 되는 게, 글씨도 안 쓰다 보면은 정말 지저분하게 잘 안 써져요. 그래서 매일매일 써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펜은 요즘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게 볼펜인데 지워지는 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또 할 수 있으니까 동아수 대표님이 저한테 하나 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계속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렸는데, 그 펜이 있은 뒤로부터 마음에 안 들면 또 지우고 다시 쓰고,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팁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 샘플.
제품을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품이 잘 안 올 때는 워터십 셋박스를 들고 갔어요. 그 사람이 회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워터십 셋박스에 액티바이즈 3개는 꼭 들고 갔습니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이미 다 들고 왔기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워터십에 가입을 해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미안해서 못 그랬겠는데 정말 이거 3개월만 먹으면 이 제품을 사랑할 수 있는데 정말 먹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세 세트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이게 배송이 좀 많이 느려질 때가 있다. 왜냐면 주문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대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2주가 걸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걸 먼저 갖고 왔어요. 그리고 고객님이 주문한 걸 저희 집으로 보내시면 똑같아요. 그러면 2주 동안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샘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샘플은 뭐예요? 이 제품이 최소한 3일에서 4일 걸리잖아요. 그럼 이 시간 동안 사람이 기다리다가 저 그냥 취소할래, 안 먹을래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3, 4일 동안 먹는 제품을 딱 포장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죠. 요건 하중희 대표님의 샘플이 너무 깔끔하고 완벽해요. 투명 비닐에 보상플랜 제품 카탈로그 2개 다 들어가고 아침 저녁 주스 딱 들어가고 명함까지 딱 넣어서 이렇게 세팅이 된 게 있어요. 이따가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같이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명함도 받았고 그 기초 산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다 들어가 있는 그 카탈로그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그걸 먹으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책자를 주지 않아도 그 카탈로그만으로도 충분히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보상 플랜 그 카탈로그가 좋은 게 뭐냐면 뒤에 차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뭐지? 왜 여행도 가지? 왜 차도 주지? 이게 뭐지? 보상 플랜을 자연스럽게 그런 눈에 가장 띄는 게 뭐냐면 BMW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탈로그 보상 플랜 뺏어주지 말고 다 그렇게 넣어서 주는 게 좋다는 거. 지금 다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 안 만들었어요. 나중에 있으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 있는 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지금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물인데 이 준비물이 다 되어 있으면 미팅을 정말 슬리롭게 편하게 물 흐르듯이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하나 부족하고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나도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나 빠졌다고 하면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룹이랑 다르게 뮤노겐을 더 활용하는 거죠. 뮤노겐을 활용하는 이유는 액티바이즈 반응을 더 확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고객은 신기해요. 꼭 내가 먹어봤던 제품만 먹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뮤노겐을 드셨던 분들은 꼭 뮤노겐을 주문을 하지만 안 드시고 그냥 말로 하면은 안 먹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먹거나 말거나 우리 액티바이즈 반응할 때 너무 많은 양을 주면 왜 이렇게 많이 줘? 좀 속이 시리다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뮤노겐을 딱 같이 이렇게 드시게 하시면 그분이 적은 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확 나왔을 때 이거 내가 뭘 먹고 이렇게 반응이 나는 거예요? 얘기를 해요. 빨간통 먹고 반응이 나왔지만 이 알약을 먹으면 막혀있던 것을 확 뚫어주기 때문에 반응이 더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먹을 때마다 반응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오늘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제가 체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 뚫어주는 알약까지 드린 거예요. 이 알약을 이제 중간에 어필을 딱 2가지 포인트로 해요. 저는 혈관에 막혀있는 걸 뚫어주고요. 여기랑 여기가 쏙 들어가요. 사람들이 여기 살이랑 여기 빠진다는 거 믿고 그거 딱 듣고 주문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멘트를 딱 던졌을 때 이 멘트가 잘 먹히네? 이런 건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멘트들을 현장에서 내가 계속 던져보면서 반응이 좋았네? 나의 어떤 그런 정말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 이게 빠져요? 사람들이 살을 아무리 빼도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얼굴이 작아지는 게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랑 얘가 정말 잘 빠지더라고요. 여기까지 딱 얘기하고 더 얘기 안 해요. 얘는요 뭐 뮤노겐인데 산화질소가 어쩌고저쩌고 제품 설명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요거 먹으면 요렇게 돼요. 요걸로 끝나버려야 돼. 그래서 궁금하게 호기심이 나게끔 여기에서 딱 마무리하고 미팅을 이제 쭉 이어가는 거죠. 우리는 미팅하기 전에 그 전날에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단순히 제품만 이렇게 팔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랑 어떤 또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나의 이런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분이 나랑 사업을 할지 안 할지 70%에서 심지어 80%까지 주는 관건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70%에서 80%까지. 70%에서 80%까지. 제가 중국에 가서 미팅을 하면서 이걸 너무 확 느꼈어요. 단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도 너무 먹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뻐서가 아니라 그냥 그 이미지. 그것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내가 사업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잘 먹힌다면 70%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기지 않겠지만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플랜을 해주고 똑같은 제품 설명을 하고 똑같이 뭔가를 했는데 왜 나는 먹히고 쟤는 안 먹힐까? 쭉 한번 데이터를 봤더니 의상부터 달라져야 되고 이미지부터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여자 만났을 때 섹시하게 입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치마를 입지 않습니다.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든 치마를 입지 않아요. 왜? 여자들이 이쁜 여자를 보면 기본적인 바탕이 질투예요. 여자로 내가 질투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못생겼어도 또 약간 또 비교하는 약간 그런 이상하죠. 여자라는 동물이 그래요. 그래서 중성적인 이미지가 가장 좋다는 거. 제가 단발머리를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 사업은, 네트워크 사업은 정말 신기하게 여자가 중성적인 모습일 때 가장 좋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자들이 약간 좀 걸걸한 목소리와 좀 털털한 성격이 제일 잘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남자는 어떤 것들이 잘 먹힐까요? 섬세하고 자상하고 친근하고 이런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웰빙그룹장만 봐도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고 엄청 세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했을 때 나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할 것인지, 실은 옷을 잘 입는 것이 비즈니스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고르는 기준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로 누가 봤을 때 반듯해 보이네, 정말 사업하는 사람 같네,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는 옷 모든 게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한테 어울리는 비즈니스 모델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옷을 보고 있으면 이건 내가 놀러 갈 때 입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옷을 거의 사지 않아요. 입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갈 때는 입지만은 거의 한번 옷을 갈아엎을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여기에서 강의할 때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트레이닝을 입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청바지를 입고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카라가 있는 그 정장, 이런 약간 정말 강사처럼 보이는 전문적인 프로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게 70% 먹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진짜예요. 이게 단지 그 외모에 대한 그런 걸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70%라고 하면 나머지 30%는 이제 우리가 천천히 풀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업을 얘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변화가 뭐예요? 디톡스를 하는 거잖아요. 살을 뺐을 때 뭐지? 그리고 헤어스타일 잘라주는 거, 뭔가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거죠. 나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얘가 어떤 변화가 왔을까? 집중을 해주고 관심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화장은 나 원래가 안 해. 원래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이제부터는 그 진한 화장 말고요. 섹시한 화장 말고 정말 좀 단아하게 립글로즈라도 뭔가를 해줘야 산뜻한 느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정말 피해 먹고 화장해서 달라졌나? 피해 먹고 달라졌나? 아무튼 뭔가 옛날 너가 아니다. 이런 1차적으로 나에게 어떤 자극을 줬다면 성공입니다. 이것이 나와 나의 친구나 나의 동료나 이런 분들에게 꼭 필수 내가 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저는 광주에 와서 비즈니스 펼칠 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에는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도 그게 나야. 그래서 그럼 나는 비즈니스 모델로 어떤 모습을 했을 때 가장 좋을까? 그 구상을 많이 했던 거죠. 제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70%라는 거. 그래서 내가 고객을 만날 때 의상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미 네트워크를 경험했던 사람 혹은 네트워크 회사에서 리더라든가 네트워크를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보험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옷에 신경을 써서 기가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분보다 더 이쁘고 더 멋있게 프로페셔널하게 입고 나가야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에서 일단 이기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나보다 많이 벌거나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랬을 때는 저는 일단 힐을 높은 걸 신어줘요. 그리고 키가 이미 크다는 걸 알아도 저는 힐을 무조건 높은 걸 신어줘요. 그래서 이게 딱 기선제압으로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육아맘을 만날 때 내가 너무 화려하게 입고 가거나 너무 이렇게 명품백을 들고 가면 그분이 기가 죽어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랑 대화하는 걸 꺼려하고 별로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평범하지만 뭔가 단아하고 단정된 그런 모습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절대 추리닝이나 이렇게까지 편하게는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남자 사장님이 만날 때 이럴 때는 더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치마나 섹시하거나 이렇게 막 뭔가 이런 옷은 절대 피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귀를 딱 넘기는 순간 나를 여자로 봐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꼬실 때 어떻게 해요? 계속 귀를 이렇게 넘기잖아요. 근데 머리 기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떻게 중성적인 이미지로 하는 게 좋다. 여기까지 제가 복장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팅 장소에 대해서 저희 여기서 미팅할 때 너무 좋죠. 너무 익숙해 있고 어디에 주차하기도 안내하기도 편한데 내가 여기가 아닌 다른 데서 미팅을 할 때는 내가 미리 거기 가서 봐야 돼요. 그때 검색을 해보고 여기 좋겠네. 뭐 30분, 15분 전에 딱 도착했는데 아니었어. 주차하기도 힘들어. 그리고 막 음악이 너무 커피숍이 시끄러워가지고 말하는데 방해되면 그 장소를 미련 없이 빨리 옮기셔야 돼요. 너무 시끄러우면 1차 거기 땡입니다. 사람이 너무 시끌벅적하면 1차 땡이에요.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미팅은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미팅 장소로 했을 때는 내가 익숙하고 잘 아는 곳이어야 되고 안 가봤다고 하면은 적어도 하루 전에 가보던가 1시간 전에 가보던가 그 주변을 한번 쑥 둘러보고 주차 안내 자리까지도 너무 잘 해줘야 돼요. 사람이 언제 제일 짜증이 나는지 아세요? 주차하다가 주차 안 될 때 이미 밖에서 짜증 이빨이 나면 들어와서 미팅할 기분이 없어. 그죠? 근데 거기다가 공복해서 오세요 라고 했는데 배도 고파 땀도 나 엉망이겠죠. 예. 그래서 그 앞에 준비 과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만약에 스폰서의 힘을 빌려서 ABC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ABC를 할 경우에는 A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A에게는 또 C의 정보를 또 충분히 얘기해야 또 여기 잘 원활하게 되겠죠. 그런데 도착하는 순서는 반드시 B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세팅을 다 해놓고 A를 기다려야 돼요. A가 30분 전에 설마 일찍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밖에서 차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B가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입장하는 게 더 예의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 A라는 분은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 내가 어렵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청한 분. 그래야 C라는 분이 이 A에 대해서 존중을 해줍니다. 아니면 이 둘이 같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 그 미팅을 언제까지 후원 미팅을 해야 되나요? 롤프 소르고 회장님의 원칙은 뭔지 아세요? 3번만 후원 미팅을 해줘라. 4회차부터는 본인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잘 못했던 건 계속 같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미팅하는 힘이 부족해요. 의지하는 힘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A가 됐을 때도 계속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 실력이 늘어나냐면 완벽하게 준비되고 배운 다음에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실패도 해보고 코도 다쳐보고 창피해보기도 하고 그랬을 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필수입니다. 근데 3번 후원할 때 그냥 3번 다 끊는데 3번 됐으니까 이제부터 혼자 해 이렇게 하면 당황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후원 미팅은 내가 3번까지 후원을 해주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잘 보고 배우시고 활용하시고 또 정말 급할 때는 또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3회 이후로부터는 혼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그걸 생각하시면 이분은 그 3회 동안 미팅할 때 초집중을 해서 들어요. 만약에 매번마다 나를 이렇게 의지해서 해준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핸드폰 하고 나가고 뭐 본인 그런 개인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왜? 그때그때 그냥 우리 스폰서님이 다 해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또 뭐가 있죠? 여기 다 있네요. 다 나와 있습니다. 세팅까지 다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전날에 공복에 오셔야 됩니다. 그 멘트를 정확하게 적으세요. 물만 드시면 물은 드실 수 있어요. 물 이외에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공복에 오세요 했더니 올 때까지 정말 성실하신 분은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많아 죽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 옥수수 먹고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공복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물만 드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주세요. 네. 커피 안 돼요. 약도 안 돼요. 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공복이 아닌지 공복인지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아이스 브레이킹이 뭐냐면 만약에 ABC를 할 때 내가 우리 스폰서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이 분위기가 화기하게 흘러가면 바로 미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B라는 분이
A에 대해서 소개도 안 해주고 만약에 나 혼자 가서 이제 누군가가 소개를 했어. ABC도 아니야. 그냥 내가 누군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뚱하니 나를 쳐다보고 있고 너무 이게 어른 같은 그 분위기에서 어디서부터 말을 꺼낼지 모르는 거예요. 이때는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화기하게 해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돼요? 네?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하세요? 겸주 대표님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색할 때 처음 만난 사람하고 둘이 딱 앉았는데 어색해. 그럼 뭐 해야 돼요? 상대방 칭찬. 맞아요. 그거예요. 칭찬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머 멋있다. 갑자기 생각났죠? 겸주 빙의가 됐어요. 어머 멋있다. 막 이렇게 약간. 근데 뭔가 오버하는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 그럼 된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뭐가 멋있고 뭐가 이쁜지 구체적인 걸 얘기할 때가 좋아요. 오, 이 넥타이, 이 컬러 엄청 잘 어울리시네요. 저 핑크 웬만한 사람 소화 못하는데 언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이런 거, 그죠? 미인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진짜 역시나 그러네요. 약간 또 이렇게 뭔가 많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소문 듣던 대로 참 어때요? 젠틀하신 분이셨네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오빠를 얘기를 했네요. 뭔가 내가 만약에 소개를 받았다고 하면 더 얘기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진짜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그 외모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쁜 사람한테 이쁘다고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별로 신경 써서 안 듣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 그래서 칭찬의 기술도 책을 제가 한동안 본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칭찬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약한 거예요. 칭찬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딱 봤을 때 서로 칭찬을 하고 싶은 그 멘트를 이제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억지로 쥐어짜서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겸수 대표님한테 많이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름을 웬만하면 내가 기억하고 오는 게 좋아요. 만나서 이름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소개받았다면 기억을 하는 게 더 예의가 있고요. 그 다음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다 알고 가야 미팅을 시간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걸 내가 사석에서 물어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석에 내가 이분의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만큼 다 알고 많이 알아보고 왔다는 걸 했을 때 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구나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가끔은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저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앉아있을 때가 있었어요. 다 듣고 왔을 거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갑자기 그때 제가 뜨끔이 나더라고요. 알면서 모른 척 하고 있네.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알면 아는 대로 아는 척을 다 해버려요. 소문 들었는데 어디까지가 들었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거 있는데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척척척척척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와요. 그래서 알면서 모른 척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공통점 찾기. 어떤 공통점을 잘 찾아요? 저는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아픈 부분의 공통점으로 그 사람이 그 공감을 많이 사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액티바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나랑 체질이 똑같네요. 저도 딱 이랬는데 진짜 힘드실 텐데 제가 그거 알죠. 제가 그랬으니까 저랑 체질이 똑같네요. 어떻게 똑같죠? 저도 딱 이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제가 아픈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 다 저랑 같아요. 슬프기도 하지만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랑 너무 똑같네요. 저희 아빠랑 똑같네요. 이런 것도 똑같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고가 같거나 뭐 성본이 뭐 어떻게 되세요? 참 여러 가지로 사람은 공통점을 찾았을 때 그 사람과 좀 친근감이 있어요. 육아맘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우리 아들 초등학교 4학년인데 벌써 이게 가까워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입니다. 우리 아들인데 좋겠다. 저희 아들 미치겠어요. 이렇게 하면 엄마들로 이렇게 대화가 좀 더 화기애애하게 이게 좀 썰렁한 분위기가 많이 풀려진다는 거. 그래서 이게 낯선 사람이랑 말을 하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연습하시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진짜 말도 잘 못해 이런 뭐 부침성도 없어 웃기만 해도 돼요.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정말 내가 계속 웃고 있으면 뭔지 모르지만 뭐라고 화도 못 내겠고 거절도 못 하겠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웃고 있어야 되는데
정색하거나 긴장하거나 뭔가 이게 공격적 아무튼 그런 표정을 봤을 때 상대방도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애써서라도 계속 웃어야 돼요. 100만 불짜리 웃어. 그다음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강의를 할 때 호응을 잘하는 사람의 눈만 이렇게 쳐다보게 됩니다. 왜? 그래야 저도 집중이 되고 이게 잘 호응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랑 둘이 앉아 있는데 이분을 보지 않고 핸드폰을 보고 얘기하고 이게 다른 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그분이랑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눈을 보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눈을 보면서 지금쯤 이제 지쳐서 더 이상은 집중이 안 되네. 그럼 설명이 이제 그만 스톱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거부하는 반응이 있네. 그럼 나는 귀찮아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거기서 빨리 그만두셔야 돼요. 그래서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나 오늘 준비한 거 이거 다 풀어야 되는데 좀만 더 참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제일 큰 실수예요. 그래서 계속 상대방의 눈치, 표정 이걸 보고 얘기해야 되는 게 눈치껏 해야 된다는 것이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표정을 딱 봤는데 세미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초대한 사람이 뭔가 불편한 그런 눈치가 보이면 그때는 이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편안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는 했던 그 FM대로 하는 게 제일 큰 착오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워오는 거는 정석대로 다 배우지만 현장에 가서는 그때그때 이렇게 꺼내서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질문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여기 오지는 못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물어보는 게 제일 나아요. 만약에 PM을 드신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PM을 하신다고 하면은 한 달에 얼마 추가 수입이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진짜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답을 하는 사람은 너무 좋아요. 왜? 거기에 맞춤으로 제가 뭔가를 솔루션을 줄 수 있는데 생각을 안 해봤던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내가 니즈 파악을 하는 게 1번입니다. 그 사람이 니즈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가 설명을 한다는 건 그때부터 실수예요. 내 설명이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제일 큰 실수인 거죠. 그래서 니즈 파악을 꼭 해야 되는데 그 니즈 파악을 미리 알고 왔던가 정말 몰랐다면 현장에서 물어보는 방법도 있고요. 본인도 모를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침 방송에 제가 본인도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제가 실은 고객님은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하고 막 내가 얘기를 하면 그랬나? 내가 그걸 원했나? 그러네. 그랬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집에 가서 그래 내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답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즈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거 뭐냐면 꼭 적어두세요. 지금까지 약 말고 어떤 영양제를 드셨어요?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를 드셨나요? 아니면 양파즙이나 뭐 이런 평소에 내가 즐겨 이렇게 혼자서 챙겨 먹는 강황가루 이런 걸 챙겨 드셨나요? 아니면 네트워크 제품, 그죠? 아메라든가 뉴스킨이라든가 애텀이라든가 어떤 영양 제품을 섭취했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분이 어떤 영양제를 먹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다 나와요. 아메를 드신다고 하면은 소비의 그 층이 조금 높으신 편이에요. 그럼 PM 제품이 싸다고 얘기하실 거고, 그죠? 허블라이프를 드셨다고 하면은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 애터미를 먹었다고 하면은 경제적이고 싸면서 좋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초 산정만 얘기해도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설명이 들어갈 때는 지금 당신이 먹고 있는 어떤 제품들을 다 통틀어서 30만 원 정도 할 텐데 이 제품이 PM에서 13만 원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가격 비교를 딱 해줘야 그분이 PM이 비싸지가 않고 경제적이구나, 가성비가 좋은 거구나 이런 인식이 와요. 만약에 약국에서 먹는다? 그럼 거의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싼 걸 좋아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기초 산정을 얘기해도 비싸 이분한테는. 그럼 이분한테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이분한테는 지용성과 수용성, 그쵸? 먹어서 10,000원짜리 먹어서 90%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1,000원만 내 몸에다 남긴 거다, 그죠? 근데 PM은 30,000원짜리 먹어도 30,000원이 다 내 몸 흡수가 된다.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또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흡수율에 따라서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너무 좋죠? 그 사람이 뭘 먹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을 딱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마존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직구해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 스스로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네, 그죠? 내가 선택했고 비교했고 뭐 내 집 주변에 약사가 추천해줬고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줬고 이런 분들이 추천해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찾아왔던 이 오메가3 하나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은 그게 안 좋아요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네가 뭔데 몰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줬는데 네가 뭐가 좋다고 니네 것도 꼭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에서 대립관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꼼꼼하게 잘 이렇게 알아보고 좀 지혜롭게 선택하시는 편인가 봅니다 하고 칭찬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참 좋은데 요것도 한번 바꿔서 체인지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어때요? 오메가3 같은 그 데모하는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물에 녹는 오메가3가 총 한 두세 가지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PM 오메가3가 그런 제품이고요. 그 중에서도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오메가3는 독일 PM이 유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이 지금 드시고 있는 오메가3가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집에 가서 한번 물에다가 이렇게 떨구는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에 녹지 않으면 거의 이건 내 몸에 들어가서 20% 최고 20%밖에 흡수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는 것까지 괜찮은데 쓸개가 없는 사람이라거나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리가 돼서 영양제를 오랫동안 먹지 말고 쉬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것 때문이고요. 그 다음 병원에서 암 환자들한테 영양제 먹지 말아라 하는 게 간 수치 올라간다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돌아가서 한번 물에다가 한번 타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던져주는 거죠. 그 집에 가서 딱 타봤는데 기름이 둥둥 떠. 왠지 껄끔해서 먹기가 싫어. 그죠? 그게 이 사람이 무식해서가 아니라 몰랐던 걸 내가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거기 오메가3 얼마예요? 저 그것도 하나 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존심 있는 사람과 당장 나의 선택을 따르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인정을 해주면서 혼자 가서 알아보게끔 하는 그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먹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뭘 먹었는지. 통계에 따르면 영양제를 먹었던 사람이 다시 PM을 먹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90% 이상이 다 그래요. 안 먹었던 사람을 먹게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너무 아픈데 꼭 먹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안 먹었기 때문에 아픈 거야. 이 사람이 다시 영양제를 먹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니까요. 약을 무한 신뢰하셔요. 약을 먹기 때문에 배가 불러서 영양제를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분이랑 또 신뢰기가 벌어지면 안 돼요. 약 안 드셨구나. 그러면 기본부터 들어가는 것도 좀 힘들겠구나. 기초 3종을 챙겨 먹는 것도 귀찮아 하겠구나. 이런 걸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기초 3종에다가 콜라겐에 뭐 여러 가지에서 하루에 6번, 7번 먹는 레시피 딱 줘버리면 나 이런 거 못 챙겨 먹고 딱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 중에서 흔히 보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안내 방법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액티바이즈 시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액티바이즈 시음 여기 있어요. 액티바이즈 시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양자기를 하다 보니까 액티바이즈 시음하는 걸 잊고 살았던 거죠. 액티바이즈 시음은요 오늘 저녁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낮 시간에 가능할 때 아침 방송도 괜찮고요. 실은 이렇게 다 같이 있었을 때 할 때가 너무 좋거든요. 왜? 우리 6명이 같이 먹었는데 반응이 다 달라. 반응이 부위마다 다른 게 아니라 나오는 속도가 더 달라. 그쵸? 네. 그래서 왜 부작용은 뭐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설사를 하거나 누구나 다 똑같이 머리가 아프거나 이렇게 하는 게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각자 다 자기가 불편한 것만 반응이 나오고 누구는 반응이 빨리 나오고 누구는 늦게 나와. 이건 뭐예요?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질문을 다시 던져주는 거죠. 왜 누구는 어깨만 나오고 나는 유가 아프면 나는 유만 반응을 했을까요? 이 주스가 무당 주스예요. 정확하게 아픈 것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영양제들은 그냥 무조건 다 흡수하라고 이렇게 뿌려놓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간다. 이게 길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내가 설명을 할 때는요. 먹이고 반응이 나온 다음에 설명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저는 먹이지 않고 제품 설명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나온 다음에 이 액티바이즈란 여기부터 들어가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대부분은 먹이는 게 아까워서 안 먹이던가 겁이 나서 안 먹이던가 안 먹이고 계속 말로만 얘기하려고 해요. 안 통해요. 어디 그런 게 있대. 뻥치시고 있네.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만병통치약이야? 안 먹어봤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만약에 안 먹었다면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 먹이기 전에 절대 설명하지 마세요. 반응 나오기 전에 절대 거기에 대해서 더 이렇게 내가 어필하고 막 이런 설명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몇 스푼을 넣어야 되냐? 몸무게에 따라서 50kg 정도 되면 5스푼이 넘어가요. 60kg가 넘어가면 6스푼이 넘어가요. 그리고 7, 80kg가 되면 저는 막 10스푼 줄 때도 있어요. 듬뿍 해서 7개, 8개면 거의 10스푼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보는 데 앞에서 계속 이렇게 푹푹푹푹 푸면 뭘 그렇게 많이 줘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내가 갖고 다니는 대모백에는요, 우리 젤스 스푼 있죠? 그 스푼으로 바꿔버리세요. 그걸로 듬뿍 하면 2스푼이거든요. 그걸로 3번 하면은 끝. 난 3스푼을 했어. 그 사람은 스푼의 기준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3스푼 먹었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따뜻한 물에다가 탔을 때 반응이 또 잘 나와요. 차가운 물보다. 그죠? 네. 그리고 공복에 먹었을 때가 더 잘 나오고. 누구나 다 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2가지 부류인 사람이죠. 유궤양이 있거나 그리고 신장이 안 좋은 사람. 이 2가지 부류 사람들은 줄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먹어서 잘못되는 게 아니라 심장이 막 두근두근 벌렁벌렁거리면 너무 놀래서 응급실에 가거나 막 구급차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일수록 액티바이즈를 꼭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 스푼, 한 스푼, 심지어 3분의 1스푼씩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파워 칵테일 반포 먹어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가족력 중에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네, 봐봐요. 2스푼만 먹어도 막 엄청 반응이 나오시는 친구분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난 10스푼 먹어도 반응하는데. 그래서 나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안 그러는데 이 자체가 무슨 땡이에요. 내가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유궤양 있는 사람. 위가 한 20분 정도, 빠르면 10분이고 늦으면 한 20분 정도는 위가 쥐어짜고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파요. 제일 예민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위가 안 좋은 사람이 제일 예민해요. 디톡스도 다 할 수 있는데 안 맞아도 할 수 있는데 위가 안 좋은 사람이 제일 못합니다. 그게 위가 아프면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딱 먹었는데 위가 이렇게 아프면 나는 이거 안 먹어. 거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위와 심장을 체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음이 들어가는 거죠. 시음이 들어갈 때 무조건 타고 반응 나온 다음에 얘기하면은 나한테 막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만 먹여도 안 돼요. 내가 같이 먹어줘야 돼요. 내가 먼저 먹는 걸 보여주고 같이 타먹고 같이 먹는 거예요. 얘기를 합니다. 이 주스가 먹으면 내가 아픈 곳을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네요. 무당 주스, 쪽집게 주스. 내가 말하기 좋은 걸로 얘기를 하면 돼요. 정확하게 내가 아픈 것만 콕콕콕 이렇게 집어서 너무 신기해요. 예를 들면 저는 오른쪽 어깨만 아픈데 오른쪽 어깨만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고 남편은 무릎이 이렇게 다쳤었는데 다친 무릎만 어렸을 때 그것도 18살 때 오토바이 타다가 다친 다리만 빨갛게 올라오는 거 보고 이게 뭐야? 그쵸. 나 10년 전에 심장 수술을 했는데 왜 갑자기 그때 이 반응이 나오지? 이게 뭐야? 나 비염이 있는데 갑자기 콧물이 주르륵 나와. 이게 뭐야? 나 보톡스 맞았는데 정확하게 보톡스만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네? 이거 숨기지를 못하구나. 이래요 했을 때 이렇게 들으면 먹어보고 싶겠죠. 그럼 나는 무슨 반응이 나올까? 한번 드셔보실래요? 하고 제안하는 거죠. 이렇게 한껏 얘기해놓고 한번 드셔보실래요? 한번 테스트 해보실래요? 하는 거죠. 그러면 해볼까요? 이렇게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 반응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설명이 없이, 부가 설명이 없이 그냥 했는데 반응이 딱 나오고 그러면 왜 기분 나쁘게 이런 걸 줘가지고 나 지금 기분 나쁘게 지금 이게 올라왔다. 많이 경험했죠? 지금 너무 심하게 끄떡끄떡 하는데? 이게 말 없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이거 먹고 바로 식사잖아요. 맵거나 자극적인 걸 먹었을 때 반응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더더욱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이 반응이 계속 오는 게 아니고 20분 있으면 싹 없어져. 싹 없어져. 했을 때 해보지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누구나 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냐? 아니, 그냥 기본 양으로 먹으면 그냥 맛있고 그냥 정신이 잘 들고 졸리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 좀 2배 양으로 먹었을 때 내가 안 좋은 걸 딱 한번 스캔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2배로 먹을래? 그냥 먹을래? 하면 다 2배로 먹겠다고 하지 그냥 먹겠다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조심스러운 사람 아니야 그냥 한 스푼만 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선택권을 주는 거 이렇게 하고 나서 반응이 나오면 그때 내가 미팅 만약에 사석에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는 자리면 아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미팅 자리라고 하면은 그때 반응이 나왔을 때 이걸 꺼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 거울이 없네요. 거울을 같이 보여주면서 본인 스스로 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으로 반드시 사진을 찍어주세요. 왜? 거울로 이렇게 해도 안 보이는 구석이 있어요. 근데 그냥 막 찍으면 또 싫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님 핸드폰 주세요. 제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제 거로 찍는 게 좀 불편하면 고객님 걸로 찍어드릴게요. 내 걸로 찍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찍고 지울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괜찮다고 해요. 이건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찍는 건데 이따가 다 지울게요 하면은 그냥 찍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하는 것도 센스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마저도 또 약간 예민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래서 반응이 나왔을 때 요거랑 요거 코팅 해놓은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요거 다 있죠? 네. 이렇게 보여주면서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하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빨갛네요. 여기 간인데 맞나요? 저는 이렇게 안 물어봐요. 맞나요? 아닌데요? 해버리면 그때부터 이게 나도 뭔가 당황스럽고 여기 이렇게 빨가면 간인데 점점점 그죠? 여기 이렇게 하면 어깨라고 하던데 여기가 어깨인데 점점점 한 3군데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어머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부터는 된 거예요. 저 여기 왜 그래요? 여기 왜 그래요? 이때부터는 이제 딱 방로 이게 딱 풀리면서 저 여기 봐주세요. 저 여기도 가렵고요. 여기도 어떻고요. 막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는 미팅이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뭘 얘기해도 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끝까지 맞으면서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꽁 아니라고도 안 하고 맞다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굳이 가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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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날에 어떤 중국 가서 그랬는데 딱 봤는데 전립선이 안 좋고 어깨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았지? 주스를 안 먹었어요. 한 달 전에 가입하고 주문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안 먹은 거예요. 근데 위장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3가지만 딱 짚어줬어요. 너무 많이 안 좋다고 얘기해도 기분 안 좋아해. 어르신들은 왜 다 내가 아프다고 하는 거야 해서 위장이 안 좋으니까 맛이 없고 안 먹은 거다. 그리고 딱 제일 가장 두드러진 게 허리였거든요. 허리 어깨 쪽이었는데 경추랑 이런 쪽에 정말 안 좋구나. 그리고 한 70 가까이 되는데 전립선이 좀 안 좋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맞다고도 안 하고 아니다라고도 안 했어요. 심지어 신규를 초대했는데도 그게 호응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돌아가서 드디어 주스를 먹기 시작했어요. 왜? 액티바이즈 그래서 그 초대하신 우리 설매 대표님이 와 나유주쌤 정말 너무 명의라고 했던가 뭐라고 했던가 어떻게 그걸 귀신같은 쪽집게처럼 다 짚어내서 그분이 지금 막 먹기 시작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게 한 게 아니라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거 원리만 알려드리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것을 잘 몰라. 잘 몰라가지고 그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냥 갖고 가는 거야. 나도 잘 몰라.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 10명 정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알게 될 거예요. 이거 자료 내가 받은 건데 한번 봐봐. 지인이면 그냥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간사구역이라고 하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어놓은 것 같고 같이 이렇게 보는 거죠. 허리인가? 전립선인가? 계속 맞추는 거죠. 전립선 맞네. 허리 맞네. 본인이 이제 막 맞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입으로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 스스로 체크하라고 하면 엄청 재밌어라 해요. 또 막 체크하느라고. 그리고 얼굴도 마찬가지. 얼굴 앞면 찍는 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여주면서 너무 쉽지 않아요? 액티바이즈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이 갑자기 액티바이즈 뿅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허리에는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위장이 안 좋은 건 뭐다? 아침 주스. 그쵸?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많이 귀가 훅 이렇게 접혀져가지고 꺼진 사람이 있어요. 거의 신경쇠약이나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특징이 귀 여기 사이에 이렇게 많이 훅 이렇게 접혀졌거든요. 그래서 잠 잘 주무세요. 얘기를 할 때 좀 예민하신 편인가요? 딱 하면 사람들이 이 주스를 먹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 뭐냐면 잠 잘 잔다고 했을 때 먹고 싶어 하고요. 똥 잘 싼다고 했을 때 먹고 싶어요. 신기하죠?
잠 못 자는 데 대한 그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얘기했을 때 요거 먹으면 잠 잘 자요. 요거 먹으면 똥 잘 싸요. 이렇게만 설명을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딱 니즈 파악을 되어가지고 그 가려운 부분만 내가 딱 해줬다면 그게 이제 NTC 설명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NTC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실은. 왜? NTC가 우리도 NTC를 설명하는데 1년 배워도 지금 잘 알아요? NTC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는 강의를 준비하니까 알 것 같죠? 두 분은 할 수 있어요. NTC 설명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어렵죠? 감재 대표님 NTC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던가요? 잘 안 되지 않아요? 저는 2년 배워도 NTC를 해석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말은 알겠어. 좀 필요한 영양소를 내가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아직도 나는 입에 잘 오르지가 않아. 그래서 굳이 고객님 NTC가 뭐냐면요 하고 NTC 설명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굳이 한다고 했을 때 제품 이제 꺼내서 보시면은 우리 제품에 다 요 마크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돼요. 다 요 마크가 있는데 NTC인데 이게 뭐냐면 봐봐요. 누구는 보톡스 맞으니까 여기 나왔고 누구는 유가 아프니까 여기가 아프고 정확하게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딱 확 와닿게 하는 멘트 몇 가지가 있어요. 닌겔은 7분이면 흡수가 되는데 얘는 10분이면 여기 혈액 속에 들어가는데 이 주스는 7분이면 돼요. 7분이면 더 빠르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이건 지금 NTC 빠르다는 걸 내가 강조한 거잖아요. 그런데 흡수율이 좋은 제품이 많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흡수율 좋은 제품 많잖아. 근데 내가 먼저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흡수율 좋은 제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생체 이용률이에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까지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얼마 만에? 7분 안에. 그게 이 사업 책자 안에 여기 나와 있죠.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것도 특허 받았습니다.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 그 사람의 의심을 내가 없애줄 건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책자는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페이지는 실은 그런 용이에요. 여기에 있는 거 다 읽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다 설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다 알아야 설명을 한다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먹자마자 막 눈이 제가 그날 여기 민주 대표님이 모시고 온 사람한테 툭툭 던졌죠. 술을 먹고 나면 눈이 흐릿하거든요. PM 주스 먹고 나면 눈이 맑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 맑아지지 않았어요. 아닌데요 하면은 내가 그러면 약간 좀 오버한 거잖아요.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던지냐? 액티바이즈 먹고 나서 눈이 갑자기 저기 안 보이는 것이 글자가 잘 보이고 막 눈이 좀 밝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던졌어. 듣고 있다가 1분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근데 저기에 있는 글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거 뭐예요? 그죠? 이런 거예요. 맞나요? 안 맞나요? 이거 하지 말고 툭툭 던져서 근데 그 사람이 왠지 올 것 같은 걸 내가 예감하는 것들이 있어. 미팅을 계속하면 이 상황에서 그런 반응이 오겠구나를 계속 제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팅을 많이 하면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이렇게 시스템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면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배워가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어요? 어깨가 이렇게 막 안 올라가는 사람한테 먹일 때 여기 그날 있었던 분 경험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팔이 안 올라가. 근데 제가 액티바이즈 뮤노겐과 액티바이즈 갤림필 이렇게 드시게 했는데 먹자마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거 먹고 막 팔이 올라간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보면서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라간대요. 또 맞힌 거예요. 저도 제가 재밌는 게 제가 던지면 이게 맞히는 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다 맞지는 않거든요. 그냥 던진 거야. 근데 그분이 딱 경험했을 때 저 이거 주세요. 이미영 삼촌인가? 가족이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NTC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맞춤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NTC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 바로바로 반응 나왔을 때 그때 내가 대단하는 걸 얘기하면 안 돼. 뭐예요? 이 제품이 대단한 걸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자마자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여기 안에 마약이 들어있냐고 막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 잘 팔아먹잖아요. 근데 저희 남편은 마약 형사예요. 마약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쓱 가려고 했던 걸 그냥 다시 또 잡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 액티바이즈 실험 이제 내가 몸으로 체험했잖아요. 이제는 뭘 해줘야 되냐면 눈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눈으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커피와 오메가3 실험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정확하게 NTC를 눈으로 보여주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기술, 다른 제품보다 효과가 정말 좋다고 입소문이 자자한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마세요. 두 가지예요. 기름이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잖아요. 근데 얘는 녹아요. 보여드릴까요? 하고 탁탁탁 해서 딱 보여줬더니 오!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마이크로 솔브 기술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분 앞에서 마이크로 솔브 기술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제품은 기름이 물에 녹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주스도 입자가 너무 작아서 옷에 떨어지면 잘 안 지워져요. 입자가 너무 작아서 그런 거예요. 퐁퐁 입자가 여기 안에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작아요. 여기 테이블에 묻어도 잘 안 지워져요. 정말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이 테이블 다 난리가 났어요. 주방에 있는 것들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네. 그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 색소가 아닙니다. 이게 어필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과 고지혈증 있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커피 믹스 실험을 해주셔야 돼요. 왜? 이게 우리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 삼겹살 기름을 집에서 한번 해보셔도 돼요. 어쨌든 이 기름기가 있는 것들이 혈관벽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혈관이 어때요? 막히게 되겠죠. 혈관벽이 점점 딱딱해지다가 굳어지기도 하고 파열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혈관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액티바이즈를 한 스푼 넣을 때랑 3스푼 넣을 때를 각각 보여주셔야 돼요. 먼저 한 스푼 넣어본 거예요. 이렇게 기름과 기름을 분리해준다. 바로 눈에 보이게. 그리고 봐봐요. 한 스푼일 때죠. 제가 2스푼 더 넣어볼게요. 하고 2스푼을 더 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면 기름층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많이 먹을수록 더 빨리 어떻게 돼요? 살도 잘 빠지고 기름 안에 있는 기름때를 싹싹싹싹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이렇게 쉬운 말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랬을 때 눈으로 봤기 때문에 신기하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분리된 기름을 내가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미처 이게 하수도 구멍이 막혀가지고 잘 못 나가요. 그래서 배출을 도와주는 분쇄기가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리스토레이트. 리스토레이트를 또 한 포든 반 포든 그 통에다가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내 설명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눈에 본 것밖에 기억이 안 남는다니까. 설명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보여주고 많이 먹여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리스토레이트 딱딱딱 해서 딱 보여줬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해요? 우와! 근데 그걸 버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미팅 1시간 다 끝난 다음에 딱 보여주는 거죠. 시커매요. 완전 시커매요. 그 물 자체가. 이렇게 징그러워요. 이거 커피 믹스 먹으면 안 되겠죠. 이 정도로 우리 몸에 있는 찌꺼기를 싹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다이어트 약도 아닌 것이 먹으면 기본적으로 3kg에서 5kg는 빠지더라고요. 남자들이 더 잘 빠져요. 그런데 나처럼 만약에 10kg, 20kg 빼고 싶다? 그럼 디톡스 하시면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3kg, 5kg는 잘 빠져요. 근데 이게 또 뭔가 너무 솔직하신 분들은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은 디톡스를 하면 돈 100만 원이 들고요. 그 얘기를 왜 하냐고요.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기초 산성을 먹어도 3kg, 5kg 빠지는 분들 너무 많아요. 특히나 남자들 분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보여주는 이런 사람들처럼 많이 빼고 싶으면 그때는 디톡스 하셔도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해독작용을 하는데 이제 저녁 주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해독작용을 하는데 해독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많아요. 그런데 열 해독을 할 수 있는 제품은 별로 없습니다. 체온을 올려서 독을 빼는 원리잖아요. PM이 유일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PM뿐이에요. PM이 유일합니다. 열을 올려서 열 해독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해독은 너무 많아요. 해독 요즘에 해독이 너무 핫하잖아요.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데몬인데 요 사업 책자에 있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거 펼쳐놓고 보여주고 그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걸 같이 봐요. 그러니까 이 책자를 이렇게 펼쳐놓고 이걸 펼쳐놨잖아요. 이걸 짚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두시면 돼요. 나는 그냥 데모를 하면 되고. 근데 그분들은 봐요. 분명히 봐요. 그리고 이렇게 끌어다가 보시는 분들은 계세요. 근데 뭘 보면 그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계속 제품에 관심이 제품을 보고 있는데 제가 계속 보상을 가서 얘기를 해줘. 그리고 나는 지금 보상을 보고 있는데 자꾸 제품에 가서 얘기를 해줘. 눈치가 빨라야 된다는 게 그 사람이 그 책자를 올려놨을 때 어디에 눈이 가고 어디 페이지를 해서 한참이라도 더 머물러 있는지를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미팅 동안 초집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네. 그 다음
이 사람이 만약에 제품을 먹겠다고 했는데 내가 보상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일을 다 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짜 네트워크에 대해서 너무 반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네트워크 넷자도 끊이시면 안 돼요. 그냥 먹게만 하시면 돼요. 이 제품을 충분히 신뢰하고 먹고 좋으면은 네트워크가 싫지만 PM이 좋아서 PM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잖아요. 저 2년 동안 먹고 사업을 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네트워크에 관심이 있는지, 너무 싫어라 하는지, 혹은 아예 사업으로 와서 물어봤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설명이 들어갈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데, 내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5분 동안 아니면 10분 동안, 10분도 솔직히 그 사람한테서 좀 길 수 있거든요. 5분, 10분 동안 시간 되신다면 회사하고 여기 그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까요?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싸게 보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결국 또 보상을 벌어. 싫어도 뭐도 아무튼 내가 너 싸게 먹는 거는 얘기를 해야 돼. 그거 안 하고 하면 그냥 먹는 주스 팔고 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래요? 하면은 그때는 또 회사까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을 별로 안 좋아해요. 관심이 없어. 이 사업성을 내가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내가 많이 한다고 많이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좋은 설명은 뭐냐면, 애기가 엄마한테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단어를 얘기해요. 그쵸? 엄마! 물! 물 주세요 뭐 이것도 아니고 물! 밥!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단어를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듣는다는 거.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설명이 뭐예요? 유럽에서 31년, 한국에서 6년. 그런데 막 말을 잘하는 사람은, 고객님 있잖아요, 우리 PM 회사를 놓고 말하자면 앞에 그 사슬이 너무 긴 거예요. 그러면 중점도 안 들리고 그 말을 듣는 자체가 너무 지루하고 졸려 죽겠어. 그래서 단어를 얘기하는 게 좋더라고요. 유럽에서 31년, 한국에서 6년 차. 그런데 유럽에서 1위. 여기 끝났어요. 여기 저는 항상 여기 이 세 가지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뭘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한국에서는 3위예요. 그죠? 한국에서 3위. 그 다음 유럽에서 1위, 한국에서 3위. 그 다음 또 뭘 얘기를 잘 하냐면, 요거 이제 요 한 페이지가 다 보이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30년 된 뉴스킨을 꽂고 제끼고 3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애터미를 앞설 것이고 아메를 앞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분이 사업성에 만약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왜 1위, 2위가 아닌 거에 대해서 저는 꼭 얘기를 합니다. PM 회사는 건강기능식품만 다루고 있어요. 총 제품이 30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기초 3종 10만원짜리가 7, 80%를 차지해요. 만약에 네트워크를 했던 사람은 오토십이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요. 정기구매 오토십 제품이 7, 80%가 유통이 되고 있다 하면 대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는 사람이 이제 이걸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왜 1위, 2위가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딱 설명하기 좋은 게 뭐냐면, 아무리 비싸잖아요. 정수기 하나 얼마예요? 필터 하나 35만 원이죠. 고가의 그런 전자제품 정말 다양하게 만 가지, 몇천 가지 되는 제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매출 금액에 따라서 1순위, 2순위가 된 거예요. 애터미 같은 거는 고등어도 팔고 막 세제, 생활용품 다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1위, 2위인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30년 전에는 뭐가 유행했어요? 세제. 그쵸? 그리고 20년 전에 뭐가 유행했어요? 메이크업, 뉴스킨 유행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뭐예요? 생존 시대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기식품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 제가 선택한 이 사업이 소름 끼치게 너무 좋다. 막 그 감격을 막 얘기를 하면, 이게 그 정도인가? 조금 더 눈여겨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관심도에 따라서 어디까지 풀지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팩트는 이렇게만 찝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얘는 삼성, LG, 애플 회사보다 신용 등급이 더 높아요. 그 정도로 빵빵한 회사입니다.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뭐 등급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막 잘 이해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플하게 거기까지만 딱 얘기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진짜 네트워크를 아시는 분이면 거기에 또 뭘 추가를 하냐면, 이 회사는 두 가지에 많이 투자를 하는 편이에요. 사업자들의 수당, 그죠? 여행이나 프로모션 이런 수당, 사업자들의 그런 여행에 많이 투자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제품 기술력을 이렇게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쓰는 회사예요. 이건 다거든요, 실은. 그 회사의 팩트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한테만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이제 제품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실은 저는 PM 제품을 알기 전에 이 안전성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 그리고 이 제품 설명을 하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 오면 제가 하기 싫었어요.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도 공부하기 전에는 어땠 썼는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코시를 넣고 말하자면 뭐를 넣고 말하자면 이걸 붙잡아놓고 계속 얘기를 해. 실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것도 있네요 하면은 그럼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 있나요? 라고 했는데 이런 거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 그럼 거기서 말하면 안 돼요. 하나만 딱 찍고 가면 돼요. 이건 뭐냐면 이건 뭘 뜻하냐면 상위 5%라는 뜻이에요. 상위 5%. 상위 5%다. 내가 인증을 거칠 수 있는 인증은 다 받았다. 필요 없는 것까지 받았다. 왜? 사업자들이 사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쵸? 네. 그리고 민족을 불문하고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만 알아도 돼요. 운동선수가 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몸값이 제일 비싼 사람이 운동선수잖아요. 근데 내가 교육하는 멘트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몸값이 비싼 사람이 운동선수입니다. 이거는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몰라. 근데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서 몸값이 제일 비싼 사람이 누구예요? 맞죠? 운동선수죠. 이렇게 하면 내가 교육받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지.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 돼요. 그런데 조코비치가 제일 비싸요. 조코비치는 이것만 먹는데요. 대박이죠. 끝났어. 이거 왜냐면 요 도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운동선수촌에는 PM을 다 나눠줘서 요것만 먹으라고 한대요. 그래서 선수들이 다 이거 먹어요. 요즘에 이렇게 인스타 보면은 선수들이 먹는 사진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머리에 여기다 이렇게 얼음팩 올렸는데 이게 뭐였지? 먹방 하는 애? 신유빈. 걔도 이제 먹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이면 운동하는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야구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을수록 좋아요. 배드민턴 한다? 그럼 그 얘기하면 되고요. 그쵸? 그리고 그 축구를 한다 하면 손흥민을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스포츠에 좋아하시면 스포츠를 얘기하시고 연예인을 좋아한다고 하면 연예인을 얘기하시면 돼요. 다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쵸? 그래서 요거 페이지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든 1분을 넘기지 말아야 돼요. 1분을 넘기지 말아야 돼요. 그죠? 제품 3종에 대한 설명, 아까 액티바이즈는 이미 반응이 나왔을 때 설명이 다 들어갔어요. 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아침 주스 뭐라고 설명하세요? 오늘 아침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따라서 그 파워 칵테일 설명이 달라야 돼요.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파워 칵테일 설명을 했다면 그건 FM으로 한 거잖아요. 땡이에요. 이건 MTC 설명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기를 가진 엄마라고 하면 이건 스카이대 주스예요. 어디 학구열이 제일 높은 도시가 어디지? 강남 어디예요? 대치동에서 대치동 주스라고 유명해요. 커피 안 먹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엄마는 다 알아. 그죠? 애기들이 수험생들이 이 주스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 일찍 처음부터 거기에서 유행해서 이렇게 전해온 거예요 하면은 내가 오늘 처음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 좋은 정보를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침에 아이가 굳이 밥 안 먹겠다고 하는데 그거 막 먹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 마시고 이거 과일 야채, 유산균까지 효소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하나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너무 괜찮아요. 조금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단백질 한 잔 더 주시면 됩니다. 계란 한두 알 더 먹으라고 하면 됩니다. 끝!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저도 먹어보면 점심까지 속이 든든하고 배가 안 고파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다고? 남편들 밥 안 해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다 뿅 가요. 주부들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오늘 아침 설명이 뭐예요? 그 성분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가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먹고 누가 봤을 때 나한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지. 학부모들이 다 챙겨주는 주스라고 했을 때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네. 좋은 학원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한테 정말 좋은 거를 내가 넣어주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반찬을 내가 차려줬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딱 하면은 갑자기 내가 뭔가 큰 거를 한 것 같아. 그런 의미를 부여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녁 주스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매일매일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몸도 매일매일 청소를 하는데 얘는 해독 주스라고. 몸에 있는 찌꺼기, 지방, 안 좋은 것들 매일매일 청소한다고. 그리고 나서 디톡스는 뭐예요? 대청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성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칼슘이 들어가 있고요. 칼슘을 비롯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저는 제가 먹었던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을 천연 유기농으로 다 했더니 한 달에 한 20만 원이 들어가는데 알약이 너무 커가지고 먹기 싫어서 버린 마그네슘이 정말 많아요. 마그네슘이 제일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많았는데 이건 그냥 새콤달콤 맛있게 레몬 주스 한 잔으로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1,000원밖에 안 해요. 완전 싸지 않아요? 저기 그 회장님 이름이 뭐였죠? 신세계 정윤진 회장님이 짬바구리 먹을 때 먹잖아요. 이거 부자들이 먹는 주스예요. 부자가 왜 1,000원짜리 먹을까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라고 따겠을 때 또 여기에 가치가 들어간 거예요. 부자들이 먹네? 그죠? 운동선수가 먹네? 연예인들이 먹네? 좋으니까 다 선택을 하지 않냐, 이제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주부한테는 이런 설명이 들어가는 거고, 만약에 술을 좋아하는 남자 고객한테 내가 설명을 할 때는 술 먹기 전에 주스, 간, 호제, 술 다 먹고 먹으면 간해도 이튿날에 입안에서 술 냄새가 안 나요. 숙취가 없어요. 두통이 없어요. 그래서 안 좋은 점이라고 하면 술을 더 많이 먹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 먹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먹여요, 안 먹여요? 안 먹여요. 술 냄새가 안 좋아서 좋은데 좀 지켜보세요. 나중에 알아서 술이 맛이 없어서 안 먹어요. 저도 지금 술을 안 먹어요 하면은 우리 그 남자를 술을 끊게 하는 주스라고 당장 먹이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애기들 인스턴트 먹지 말라고 해도 계속 먹잖아요. 이거 먹다 보면 짜장면을 뭘로 바꿔요? 손칼국수로 바꾸고 치킨 먹던 아이가 닭백숙을 찾아요. 점점 담백한 걸 이렇게 찾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입맛이 바뀌는 게 특징입니다 했을 때 주부들이 또 혹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듣는 사람한테 맞는 NPC 설명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기초 3종 이런 설명은 아침 방송 때마다 제가 계속 지금 요즘에 이걸 주로 지금 다루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적어뒀다가 하루에 마디 얘기도 다 안 들려. 하루에 한 마디, 하루에 두 마디 이걸 꾸준히 적어두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클로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미팅을 올게요 했는데 이 사람이 왔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요?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거기서 절대 가입하고 뭐 물건 안 사고 올 거야. 이렇게 오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일단 가면 한 30만 원 정도 얼마는 내가 살 거라는 걸 생각하고 와요. 그죠? 여기 안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왠지 가면 뭔가를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에 그걸 신중하게 생각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나온다는 것은 가입을 하고 먹을 의향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 클로징을 안 하고 집에 가서 좀 더 생각하다가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미 여기 나온 사람 클로징 안 하는 건 완전 실수입니다. 무조건 클로징을 해야 돼요. 나 오늘 나이 좀 만나면 왠지 이거 뭐 해야 될 것 같아. 한 30만 원 정도는 난 살 수 있어. 어느 정도 금액까지 다 생각을 하고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구 친구 옷가게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사고 그냥 오면 좀 미안하지 않아요? 뭐라도 하나라도 사갖고 온다는 생각으로 가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클로징은 필수입니다. 그러면 뭐 오늘 들어봤는데 어때? 뭐 가입할래?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가입할래 말래 이게 아니라 뭘 한다고 했죠? 저 지금 핸드폰이 오는데 핸드폰에 띠링하고 카톡으로 가입하는 링크를 보내주세요. 카톡 지금 한번 보내볼까요? 지금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저 핸드폰 어디 갔지? 지금 한번 보내볼게요. 우리 저한테 보내셔도 되고 보내볼게요. 여기 있다. 보낼 줄 알아요? 현장에서 클로징 빨리 하는 방법. 클로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미 워터십까지 다 내리고 풀백까지 내렸어. 이게 클로징은 완전 매끄럽게 잘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할 거야? 말 거야? 이거 좀 더 고민해 보실래요? 이건 클로징이 아니에요. 절대 못 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우리 저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PM 이거를 저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한테 링크를 한번 보내주세요. 이것 연습이 되는 거거든요. 응? 어떻게 하세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PM 이렇게 하다 보면 쿠팡에도
경험했죠? 경험했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제가 조이웰 운영진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다 못하는 것 같아 제가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차라리 저장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멘트 하는지 보세요. 지금 핸드폰으로 제가 링크 하나 보냈어요. 빨리 들어가세요. 하세요. 핸드폰 지금 여기 있죠. 네. 들어갔죠? 클릭하세요. 밑에 거 하면 안 돼요. 첫 번째 거. 팀 파트너 한번 눌러보세요. 그죠? 네. 그리고 약관 동의하기. 밑으로 쭉쭉쭉쭉. 요거까지 쭉 하고 막 이렇게 버벅거리면 잘 안 돼.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도와줄게요. 하고 체크를 다 해줘요. 다 해서 밑에까지 온 다음에 휴대폰 인증까지 가는 거예요. 휴대폰 인증은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가니까 혼자 스스로 이거 입력하시면 돼요. 계속 지금 하고 있죠? 맞죠? 네. 내가 할까 말까 이게 고민이 아니라 누르라고 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 버튼 누르는 그게 되어 있어. 훈련화되어 있어.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가 어디서 꼭 막히냐면 이메일을 넣으라는 데서 꼭 막혀요. 그죠? 이메일을 쓰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메일을 어디 가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모든 핸드폰은 여기 안에 들어가면 다 누구나 다 이메일을 통해서 가입을 합니다. 아이폰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요 설정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나의 주 내 아이디에 들어가면 이메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삼성폰 같은 경우에는 어플 까는데 거기 가면은 다 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하고 그 메일을 이렇게 해주면서 뭐까지 해야 되는지 아세요? 추천이나 아이디에 끝까지 다 적어서 넣어야 돼요. 추천이 뭐예요 하면은 내 거 뭐 몇 번이에요. 약간 좀 민망스럽잖아. 그죠? 이 이메일을 내가 이렇게 해주면서 내 추천이까지 다 하고 그 사람이 번거롭다고 하는 거 다 체크하고 나머지 부분을 본인 혼자서 하라고 하면 돼요. 1분이면 끝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3분 걸리고 5분 걸리고 버벅거리고 막 이거 뭐 다단계 이거 뭐예요 막 계속 스스로 자기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체크를 해주는 이유가 우리가 이거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다 넘어가고 딱 필요한 거 정보 그리고 내 핸드폰으로 안 하는 이유 내 걸로 하면 여기 왠지 정보 유출이 된다고 불안해 하시거든요. 본인 걸로 하면은 마음 놓고 해요. 그래서 링크를 딱 걸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항상 저장해놨다가 그때 그분 핸드폰도 내가 딱 기억해놔야 돼. 띠링 하고 보내주고 지금 문자 하나 보냈는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똑똑똑똑똑 하고 그 다음 워터십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좀 어려운 건 아닌데 꼭 돌아가서 하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랑 같이 있을 때 같이 하면 돼요. 하고 그 뭐지? 이게 하나 빠졌네. 오토십 저기 보상 플랜 하는 페이지가 그 오토십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내가 설명을 했을 때 오토십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카드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에서 실은 하나 카드를 하면 또 10% 할인되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럼 저 지금 안 하고요. 하나 카드 내가 신청한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불필요 없는 말은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서투죠. 그쵸? 그래서 다 신청하고 나서 나중에 다음에 만날 때 혹시 하나은행 있으세요? 카드 신청하면 10% 더 할인됩니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오토십을 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 풀셋은 가족팩이라고 하죠. 좋은 거 혼자 먹으면 미안하잖아요. 가족 다 같이 먹으려면 그때 이제 풀셋에 대해서 또 자연스럽게 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죠? 대부분 카드는 다 3개월 무이자이기 때문에 요 풀셋을 하는 경우에는 액티바이즈를 따로 안 사도 돼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네 거기에 대해서도 뿅이 가요. 그리고 아까 보상 플랜에 대해서 이 풀 가족팩 다 같이 먹기만 하면 나는 점포를 하나 가진 거랑 같다. 스타벅스라고 치면은 내가 이 경영권을 가지는 것 같은 건데 평생 쭉 가질 수 있는 경영권이다 생각을 하면 이왕 먹는 거 그냥 이렇게 갖고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풀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하면 대부분은 풀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디톡스 회원이 있을 때는 풀팩을 얘기 안 하고 워터십을 하나 더 하는 걸로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디톡스를 할 것인지 사업으로 빨리 갈 것인지 그냥 기초만 모집하는 사람이면 풀팩까지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풀팩까지 이미 다 끝나버렸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속 케어가 그때부터 이제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이분한테 똑같이 카톡으로 띠링하고 하나 더 보내주셔야 돼요. 어디에요? 밴드랑 카톡에 빠른 속도로 내가 버벅거리지 않게 바로 그냥 딱딱딱 연결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카톡에 우리 그 카톡에 들어가는 링크 딱 보내놓는 거죠. 비번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문자 하나 더 보냈어요. 하고 요거는 지금 드시고 있는 제품 어떻게 먹는지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정보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엄청 유용한 거예요 하고 무음까지 다 설정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그러면 번거롭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밴드 혹시 하시나요? 하면은 한대. 그러면 밴드도 그냥 딱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밴드 안 한다고 하면 거기서 또 밴드 막 이렇게 하면 또 버거우니까 카톡까지만 어쨌든 시스템에 꼭 안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의향이 풀백까지 하고 사업에도 관심이 있다. 그러면 밴드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 아침 방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도 돼요. 우리의 시스템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기서 신규 사업자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그 다음 아침에는 먹는 사람 잘 먹게끔 디톡스 할 때는 디톡스를 잘하게끔 이런 교육방송, 건강방송, 사업방송 이런 방송도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들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시스템에 대해서 딱 얘기를 했는데 관심이 있어. 그럼 이분은 너무 빨리 플러그인을 했기 때문에 진도가 굉장히 빠른 거죠.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도 이렇게 빨리빨리 착착착착. 이게 내가 아까 봐봐요. 이거 링크 한번 보내보세요. 근데 다 지금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1시간에 이 미팅이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차 미팅 약속을 반드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잘 드시고 다음 주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갈게요. 혹은 못 찾아본다고 하면은 한 3일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전화해 볼게요.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면 내가 전화할 때 먹는데 왜 자꾸 전화 와? 왜 감독하고 감시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다가 뭐 불편하게 있는지 어쩐지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때 오면 제가 오늘 저는 이런 얘기를 잘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또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제가 뭐 물병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 들고 왔네요. 다음에 오면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그 물병을 받기 위해서 또 나오겠죠. 그죠? 네. 이번에 제가 뭘 드리려고 했는데 당뇨에 좋은 게 뭐가 있었는데 뭘 마침 안 들고 왔네요. 다음에 오면 그거 맛있는 거 피부에 좋아지는 거 뭐 있으니까 뭐 당뇨에 좋은 거 뭐 있으니까 그때 그거 같이 먹으면서 또 얘기 나눠요. 이렇게 뭔가 내가 줄 게 있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2차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2차 미팅을 앉은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근데 그러네요 하면은 그럼 다음 주 며칠 날에 여기에서 뭐 장소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거의 이 약속은 확정이 된 거예요. 다음 주 시간 될 때 봐요. 못 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2차 미팅 약속까지 하는 게 그 전체 미팅. 실은 이게 1시간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믿기지가 않죠. 1시간은 진짜 돼요. 내가 쓸데없는 얘기 안 하고 사석을 안 붙이고 정말 설명을 간단하게 아까 제가 하는 정도 모든 것이든 다 3가지를 넣으면 안 돼요. 내가 5가지를 알아도 5가지 얘기하면 꽝입니다. 이 사람은 어차피 기억을 못해요. 이게 앞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뒤에 와버렸네. 그래서 오토시 보상 플랜 강의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와서 제가 얘기할게요. 이 보상 플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를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강의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꼭 제가 많이 질문하는 건 네트워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보상 플랜 어떤 보상 플랜 들어본 적 있나요? 했을 때 저 아메이 들어봤습니다. 뉴스킨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점을 내가 설명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빨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나시면은 아메이, 뉴스킨 여러 가지 이런 보상 플랜을 한 번씩 내가 알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왜? 그런 분을 만났을 때 내가 비교를 하면서 알려주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해 습득력이 빠르니까.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너무 어렵게 푸시면 큰일 납니다. 복잡하고 하나도 모르겠고 너무 싫은데 먹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거 네트워크 하라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알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서 보상 플랜 푸는 게 다르겠죠. 나 이거 너무 싫어요. 그러면 그럼 싸게 먹는 것만 알려드릴게요 해서 10% 받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제일 내가 꼭 해야 되는 말이 뭐냐면 5명 소개하면 본인 먹는 건 공짜예요. 이 말은 꼭 잊지 말고 하세요. 이게 내가 보상 플랜 처음으로 말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계속 내 머릿속에 그 5명을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 신우이 먹으라고 할까? 내 친구 누구 뚱뚱한데 누구 먹으라고 할까? 누구도 나처럼 위가 안 좋은데 계속 먹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 명단 작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얘기로 하자면. 그래서 반드시 5명 먹으면 공짜예요. 요 얘기는 꼭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에 대해서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일단 저한테 막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좀 멋있네요.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참 좋네요. 막 이렇게 관심을 보이면 그때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거죠. 여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사업 구조에 대해서 제가 한 10분 정도 이 수익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릴까요? 콜 하면 그때는 보상 플랜을 완전 전문가처럼 프로처럼 풀어드려야 되는 거죠. 알아듣거나 말거나 내가 이 푸는 과정 모습은 보여줘야 돼요. 그랬을 때 이분이 뭘 봐요? 아, 이 사람은 사업으로 나를 후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전문가구나. 이걸 가져가셔도 된다니까요. 아까 클로징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후두둑 해서 이게 클로징을 했는데 이 사람 갑자기 머리에 뭔 생각이 드냐면 와, 이 사람은 전문가다. 나 아직 고민도 안 했는데 내가 알게 모르게 벌써 어토시까지 다 내려버렸네. 정말 능력자다. 뭘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이 사람 내가 스폰서로서 굉장히 후원을 잘해주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래서 위해서라도 클로징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쭈삐쭈삐 막 이게 꾸물꾸물 막 이렇게 하면 내 사업 스폰서 아니면 뭐 파트너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 별로야. 여기에서 이렇게 난다니까요. 양심적이다, 착하다 그런 이미지랑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보상 플랜도 마찬가지예요. 딱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항상 이걸 요즘에 갖고 다니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보상 플랜을 쫙 풀어주면 저 이거 주세요 하면은 너무 좋은 거죠. 이 사람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전체 미팅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 여기 있죠. 얘는 뭐예요? 우리 부의 돈의 흐름의 네 가지 흐름과 그 다음 내가 100세 시대의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인데 네트워크를 이미 했던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마세요. 어디 옛날 내가 하던 거 또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잘 아시죠? 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런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리고 다른 점이라면 다른 네트워크랑 다른 점, 쉬운 점. 실은 이 사업이 너무 쉬운 게 아까 커피만 잘 타도 사업이 잘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커피 타는 것만 보면 다 먹겠다고 해요. 사업하기 너무 쉬워요. 계속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사업 너무 쉬워요. 오메가3만 보고 저번에 완전 네트워크 고수가 오메가3 물에 넣는 거 보고 사업을 했대요. 얼마나 쉬워요. 계속 이거 커피만 타면 된다고 이게 SCL님이 얘기했어요. PM은 커피만 잘 타도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거예요 얘기를 하면 먹으면서 계속 사업으로 내가 조금씩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시간 동안 제품만 전달할 게 아니라 내가 사업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분은 앞으로 사업할 때 분명히 나를 그대로 복제를 해요. 내가 준비물부터 시작해서 나의 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때 막 이렇게 했던 걸 다 포함해서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도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거 하나 빠졌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페이지에서 1분을 넘기지 않아요. 3가지를 넘기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설명할 때는 너무 정확하게 딱딱딱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은 반드시 그분의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특히나 액티바이즈 반응이 나오기 전에는 계속 말을 시키세요. 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를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계속 말을 시키는데 이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 나한테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지만 내가 자꾸 질문을 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끔 해야 돼요. 두서없는 사람을 만나면 저는 머릿속에 뭘부터 생각나는지 아세요? 저 사람 어느 맥락에서 저 얘기를 빨리 끊어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의 없이 뚝 끊어버리면 굉장히 기분 나빠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쭉 들어보니까 고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휘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게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는데 뭔가 말하고 싶은데 이게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하고 또 다음. 그 주도권을 계속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 니즈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20분을 얘기하고 상대방은 80분을 얘기하고 2대 8로 돼야 돼요. 내가 얘기하는 게 너무 길었다. 이 미팅은 꽝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집에 갈 때? 말도 또 정말 잘하네. 말 참 잘하네요. 하면은 저는 약간 찔리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건 칭찬이 아니라 나 너 이야기 참 머리 아프게 잘 들었다. 내가 고생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갔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힐링하고 갑니다. 그쵸? 나는 들어주기만 했는데 이 사람은 나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쵸. 그래서 상대방을 말을 하게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얘기에 따라서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 꽂힐까 그것도 나와요. 그쵸. 그래서 사업책자를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이 사람이 차에 눈이 계속 간다고 하면 차에 관심이 있는 거구나. 그런 부분으로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미팅에 끝난 다음에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지금 몇 시죠? 8시 47분이네요. 지금 15분, 13분이 남았는데 오늘 교육을 받고 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고 내가 실수했던 부분도 괜찮아요. 얘기 안 되네요. 내가 실수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점검하고 다시 사과하는 그런 시간. 우리 남원 대표님부터 해주시겠어요? 아니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왜 나만 녹화하고 여러분들은 녹화하면 안 되나요? 꺼도 되고요. 네, 그냥 두셔도 되고.